안녕하세요. 이현원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1990년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가던 바로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민간 부채가 GDP 대비로 볼 때 200%가 넘었는데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GDP 대비로 볼 때 200%가 넘고 그것이 너무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그러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었고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거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당시에 일본의 인구 고령화 수준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또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다. 당시 일본은 고령화 수준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본이 당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정도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20%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당시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고령화 속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50년 이후에 가면 이제는 일본을 추월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이것과 좀 연계되고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더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연구기관 하면 한국은행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 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는 정식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블로그인데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위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절대 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0.8%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을 한국은행 블로그에서도 재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 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 뭐 한경에서도 보면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6%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한 거다. 일본의 3배 정도 된다. 뭐 이런 제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저자가 이은경, 현동민 그리고 김정욱 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상황과 그리고 또 향후 전망을 아주 자세히 보고서로 만든 분들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까지 계속 추락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노동 투입량이 많이 감소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도 이미 드렸고 향후 잠재 성장률 전망치도 이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잠재 성장률이 1.8%로 떨어지고 계속 추락해서 이제 30년 가면 1.3%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감소할 거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블로그에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현재 체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 중간을 잡은 것이 바로 잠재 GDP 성장률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추락한다. 이게 추락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추락하니까 문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는데 그 그림을 다른 나라와 지금 비교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GDP 그것을 잠재 성장률과 비교했어요. 이 수직축은 잠재 성장률이고 오른쪽은 1인당 GDP 수준인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거나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하거나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PPP 기준으로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1999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5.5% 정도 됐거든요. 5.5% 됐는데 이제는 2%까지 빠졌잖아요. 지난해까지 이제는 2%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빠진 게 이제 빨간색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 거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 막 여기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 그중에서 하이라이트를 한 것이 호주가 군청색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도 좀 빠졌죠. 그리고 또 영국도 좀 떨어진 듯 하기는 한데 최근에 와가지고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핀란드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프랑스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이 추락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저자들이 그렸는데 한국이 이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난 30년 동안 잠재 성장률 하락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6%포인트 감소했다는 거죠. 1994년은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한 8% 정도 됐거든요. 8% 24년 2%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6%포인트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잠재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였는데 이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추락해 버린 거예요.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뭐 미국이나 핀란드나 이탈리아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근데 뭐 미국도 여기 보면 한 1%포인트 정도 잠재 GDP 성장률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마 PPP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좀 이따 그 그림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좀 전에 그림을 호주, 영국, 미국 이 세 개 나라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한국만 이렇게 계속 추락하더라. 이 추락한 것이 이제 GDP 성장률이고 옅은 하늘색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도 최근에 가지고 거의 뭐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영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잠재 GDP 성장률이 거의 변화가 없더라 하는 거고 미국도 거의 변화가 없더라.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시장 가격으로 미국의 실질 GDP 변화, 성장률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이 잠재 GDP 성장률이잖아요. 그냥 2.5%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무려 우리나라 GDP의 15배나 되고 1인당 GDP로 봐도 거의 2.5배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도 그냥 경제 성장률이 거의 잠재 GDP 성장률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선진국이면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한국은행 블로그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그렇게 잠재 GDP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하락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락하는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로 그 이유예요. 바로 인구가 빨리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그걸 생산 연령 인구라고도 하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하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 보시면 이 1992년부터 2022년까지만 여기 보고 있는데 2.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인구 비중이 제일 많이 감소했더라.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비교했던 영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미국이 다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 유독 이렇게 잠재 GDP 성장률도 많이 하락했고 그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많이 추락해서 그렇다. 그럼 왜 생산 가능 인구가 추락했다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이게 뭐 한국은행 자료가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린 것을 재확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계 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60년 이후에 가장 최근까지 지금 세계 평균 그리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196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이 높은 나라였어요. 무려 한 6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추락했는지 보세요. 지지난해 0.72명에서 0.75명으로 살짝 반등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0.5명보다도 절반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고 전 세계 평균 2명 정도에 비하면 정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빠르게 추락시키고 그것이 0% 수준으로 지금 가게 하고 있고 또 마이너스로 가게 할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저출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한국의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했는데 그 속을 이제 세분화해서 맨 위에 있는 것,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죠. 고용률이 이제 조금씩 증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노동 생산성이 좀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된 것이 이제 자본인데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녹색은 중간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거의 0% 수준으로 이미 빠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자꾸 이제 끌어내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 뭐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보면 다른 거 말고 여기 생산 가능 인구 한번 보세요. 이 녹색이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을 특별히 더 보시면 자본 축적도 아주 꾸준히 잘 되고 있고, 노동 생산성도 어때요? 계속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도 제일 빠르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 축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기술 수준 향상도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투자 자원을 다 어디다 갖다 넣는다고요? 다 집 짓는데 시멘트 붓는 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는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제 결국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뭐 그래서 혁신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또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뭐 기본적인 투자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졌다. 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OECD 국가하고 볼 때 뭐 법인세율도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높다든가 노사 환경이 우리나라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든가 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투자 자원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문제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맨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외국 인력 활용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하책이에요. 하책.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다. 제일 상책은 첫 번째 합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빨리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빨리 투자 환경이 정말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설비 투자, 미래 첨단 설비를 빨리 갖추는 그러한 투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빨리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신기술, 새로운 상품 만드는 기술, 그러한 기술 쪽으로 생산성 향상하는 쪽으로 가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등장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 추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